포토샵을 쓰는 이유는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맵소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포토샵을 씁니다. 그 다음에 뭐 렌더링한 결과물을 리터칭 하려고 써요. 그 다음에 판넬 같은 것들을 제작하려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을 알면 그래도 여러 가지가 많이 편해질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물론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고 이런 건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브러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보시죠. 포토샵은 이 위에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툴 메뉴들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속성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메뉴, 툴 메뉴, 속성창.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외 다른 팔레트들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일에 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위드와 하이트를 쓰시면 됩니다. 위드가 가로, 하이트가 세로죠. 이때 단위를 보시면 돼요. 단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픽셀이라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포토샵은 밀리미터나 센티미터가 아니고 픽셀이라는 단위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이 픽셀을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화소입니다. 화소요. 우리 카메라에 보면 뭐 1000만 화소, 2000만 화소 그러잖아요. 그 화소를 영어로 바꾸면 픽셀이 돼요. 다시 말해서 가로 800화소, 세로 562화소란 뜻이 됩니다. 화소로 놓으시면 되고, 레졸루션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해상도라는 값이에요. 레졸루션은 결과란 뜻인데 이거 해상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72 ppi라는 해상도로 만들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로 세로 1인치당 72개의 픽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인쇄할 때 여기가 300ppi가 됩니다. 인쇄할 때는 300ppi가 되고, 72ppi는 모니터 해상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의 해상도가 72고, 여기 빔 프로젝터의 해상도도 72고, 여러분들 TV도 72ppi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니터 해상도가 72ppi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컬러 모드라는 것이 나옵니다. 색상 조합을 어떻게 할 거냐, RGB 컬러나 CMYK,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제 RGB로 놓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그러면 이렇게 도큐멘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여기 툴 메뉴입니다. 여러 가지 툴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얘가 브러쉬예요. 여기 브러쉬 툴입니다. 단축키는 B입니다. 그 밑에 브러쉬 툴 가로 열고 B라고 되어 있죠? 저 B가 단축키예요. 얘가 브러쉬입니다. 자, 브러쉬 칠을 한번 해보죠. 자, 브러쉬가 칠하니까 색이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브러쉬 크기가 너무 작아요. 자, 여기로 갑니다. 브러쉬 툴에 보시면 여기가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즈. 자, 어떤가요? 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면 수평 수직으로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브러쉬 아래 보면 하드니스라는 값이 나옵니다. 하드니스가 딱딱하기죠. 단단하기입니다. 하드니스를 100으로 놔봤습니다. 그랬을 때 브러쉬의 모양, 하드니스를 0으로 놨을 때 브러쉬의 모양 차이가 나죠? 하드니스를 바꿔보시면 됩니다. 100%일 때와 0%일 때입니다.
100%면 연필로 그린 것처럼 되고 0%면 붓으로 그린 느낌이 나게 됩니다. 자,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미리 만들어진 브러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웨트 그러면 젖어 있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묵화라 그러죠. 그 붓이 그려진 그런 느낌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브러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는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는 오파시티라는 값이 있습니다. 지금 오파시티 100%예요. 그러면 이렇게 진하게 나오지만 오파시티가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얘를 낮추면 어떤가요? 아주 여리게 브러쉬 칠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요. 브러쉬 칠이 여리게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번 리터칭이 가능해지겠죠. 여러 번 터치해서 형상을, 그러니까 색상을 칠할 수 있게 되네요. 오파시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또 보시면 바로 요 부분, 여기가 색상입니다. 요 위에 있는 게 전면색이고 아래에 있는 게 배경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포그라운드를 클릭하게 되면 컬러 피커가 떠요. 여기서 이렇게 색상을 맞춥니다. 휴 값을 이용하고 색상을 맞추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브러쉬 칠하면, 자, 어떤가요? 색상이 칠해지는 거 보이시죠? 오파시티를 너무 낮췄군요. 자, 어떤가요? 색상 칠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색상을 넣어서 색칠해 보시죠. 자, 다시 보죠. 색칠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색칠이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브러쉬 툴이에요. 이게 브러쉬 툴입니다. 색칠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브러쉬 툴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컬러, 포그라운드 전면색, 백그라운드 배경색. 자,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가 있죠. 얘를 누르면 좌우가 뒤바뀝니다.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색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단축키는 X키입니다. X를 누르면 이렇게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가 색상이 바뀝니다. 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는 어디서 쓰냐면, 자, 여기 요 지우개 보이시죠? 이레이즈. 지우개로 지우면 뭐가 나와야 돼요? 도화지가 나와야죠. 도화지의 색상이 이 백그라운드입니다. 자, 브러쉬 크게 하고, 자,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죠. 너무 크니까. 자, 어떤가요? 지우니까 배경색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지우개를 지우니까 배경색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색상을 바꿔봤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 도화지의 색상이 초록색으로 바뀐 겁니다. 흰색으로 다 칠해 놓은 거예요. 지우개로 지우면 무슨 색이 나와요? 이렇게 배경색이 나오는 거죠. 다시 볼까요? 배경색을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지우개로 지우면 다시 배경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면색이 나오는 것과 배경색이 나오는 건 확실히 의미가 다릅니다. 이 전면색과 배경색을 바꿔버리면 도화지의 색상 전체를 칠하는 게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네,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네요. 자, 브러쉬로 색칠하고 이레이즈로 지우고, 그 다음에 이 색상을 초기화하고 싶어요. 초기화하는 건
왼쪽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있는데 요 누르면 디폴트로 초기화됩니다. 요건 단축키가 D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색상을 전면색은 빨강색, 배경색은 파랑색으로 이렇게 바꿔놔 봤습니다. 바뀌어 있죠? 알파벳 D를 누르면 바로 이와 같이 초기화가 되어 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브러쉬로 색칠을 했습니다. 확대해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기 줌 툴 보이시나요? 줌과 핸드, 줌과 펜. 여기서는 핸드 툴이라고 합니다. 펜, 줌펜. 자, 줌 툴입니다. 자, 여기 툴 메뉴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죠? 자, 플러스 누르고 드래그, 위아래 드래그, 좌우 말고, 아니구나,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좌우로. 빼기 키 누르고도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축소 확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축소 확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자, 이렇게 확대해 놓은 상태에서 핸드 툴은 화면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때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드래그 해 보세요. 스페이스 바가 핸드 툴의 단축키입니다. 줌인, 줌아웃, 화면 이동.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줌 툴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피트 스크린, 필드 스크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피트 스크린, 화면 맞춤, 그 다음 필드 스크린, 그러니까 전체 맞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하나.
대신에 간단해요. 히스토리는 이렇게 클릭하면 내가 지운 것들,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들을 이렇게 뒤로 쭉 올라갑니다. 근데 무한정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뉴 버튼 누르면 최초 상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히스토리가 살아있어서 얼마든지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히스토리를 한번 써보시죠.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 자, 이미지 복사입니다. 그 다음 파일, 뉴, 크리에이트, 그 다음 에디트에 보시면 페이스트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 그 다음 파일, 뉴. 이때 우리가 복사를 하면 이미지 복사 메뉴를 눌러서 복사하면 사이즈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사이즈를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 붙여넣기는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여기다 색칠을 해야죠. 그러니까 브러쉬 툴을 누르고 전면색에서 색상을 바꾸고, 그 다음 적당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고, 오파시티 100% 안되고 오파시티 이렇게 작게요. 이 브러쉬 크기가 작아요. 자, 근데 한 번 더 터치를 하게 되면 진하게 되죠. 이렇게 리터치를 여러 번 하면 이렇게 진하기가 바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색상을 어둡게 바꿔볼까요? 그러면 어둡게 색상이 칠해질 겁니다. 브러쉬 크기를 줄이고 확대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둡게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물이 뭐냐? 전부 다 색칠하기. 제대로 된 페인팅을 하려면 한 두 가지를 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거는 사실은 반쪽이라고 보면 맞아요. 첫 번째는 셀렉트입니다. 선택하기요. 다시 말해서 영역을 지정해서 선택해야만 올바르게 우리가 색칠을 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자, 선택하는 명령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얘예요. 렉탱귤러 마퀴, 엘립스 마퀴, 마퀴라는 툴입니다. 얘하고 그 다음 여기 라쏘 있죠. 라쏘보다는 폴리곤 라쏘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마그네틱 라쏘도 잘 안 써요. 왜냐면 마그네틱 라쏘 쓰면 편하긴 한데 정확한 선택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매직 완드라는 거 있습니다. 마술 지팡이. 이렇게 세 개가 셀렉트 툴입니다. 선택 툴이에요. 자,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툴을 누르고 있으면 나옵니다. 요 밑으로 내려간 화살표 보이시죠? 얘네들은 다 똑같아요. 누르고 있으면 나옵니다. 누르고 있으면 나와요.
자, 렉탱귤러 마큐입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각형으로 선택된 거 보이시죠? 개미 지나가는 거.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브러쉬로 색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요. 어떻게 되나요? 내가 선택한 영역만 색칠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작업하기 위한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은 자, 드래그 하시면 돼요. 클릭이 아니고 드래그입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Alt 키를 누르고 한번 해보세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가운데서 사각형이 커집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선택된 영역 바깥쪽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선택 해제됩니다. 클릭. 컨트롤 D 해도 선택은 해제됩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D 누르셔도 되고, 선택한 다음에 이 안쪽 말고 이 바깥쪽을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 해제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정사각형으로 그려집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Alt하고 Shift 동시에 누르면 가운데서 그려지면서 정사각형으로 그려질 수 있겠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보통 그리는 건 요만한 사각형만 그리는 게 아니죠. 자, Shift 키를 누르고 다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추가 선택이 됩니다. 아까 Shift는 어떻게 해요?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은 정사각형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는 추가 선택입니다. 그럼 Alt 키는요? 빼기 선택이에요. 선택, 빼기가 됩니다. 더하기, 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Shift는 글자 수가 5글자, Alt 키는 3글자. Shift는 더하기, Alt는 빼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눌러봅니다. 이번엔 타원이요. 드래그하면 이렇게 원형으로 그려집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타원이죠. 이렇게 타원으로 그려지는데, 자, Alt 키를 누르면 가운데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또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원으로 그려지고, 자, Alt Shift를 누르면 가운데서 원으로 그려지고, 이미 그려진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 추가 상태가 되고, Alt 키를 누르면 빼기 상태가 됩니다. 이건 똑같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위에 툴 메뉴를 보면 바로 여기 있어요. 선택하기, 합치기, 빼기, 교차하기 이렇게요. 자, 그렸습니다. 얘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합쳐져요. 키보드 안 눌러도 됩니다. 얘를 누르면 당연히 빼기입니다. 얘를 누르면 교차하는 것만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Shift하고 Alt 키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중요한 건 바로 여기요. 요 안티알리아스라는 거. 안티알리아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얘가 중요해요. 나중에 이거는 스케치업이나 3D 맥스에도 나오는 개념입니다. 제가 렌더링 할 때 안티알리아스를 캔물럼으로 바꾸세요 라고 하고 넘어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안티알리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제가 안티알리아스를 끄고 그릴 겁니다. 먼저 안티알리아스를 끄고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색칠을 하죠. 자, 보이시나요? 경계가 계단처럼 나오죠. 이게 알리아싱입니다. 얘가 알리아싱이에요. 경계 부분, 사선으로 된 경계가 원래는 이렇게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막아주는 걸 안티 알리아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똑같이 그리고
이거 아닌데 얘인데. 자, 아이고. 안티 알리아싱을 켜고 제가 똑같이 색칠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경계가 오른쪽이 더 부드럽게 나오죠. 사실 왼쪽이 정상이에요. 픽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최대한 확대를 해봤습니다. 네모난 사각형들 보이시죠? 저게 화소입니다. 얘가 화소예요. 이게 화소예요. 픽셀입니다. 얘가 픽셀이에요. 픽셀은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원으로 생긴 게 아니고 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원으로 생겼으면 망점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프린터는 망점으로 나와요. 잉크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으로 나와요. 프린터는. 근데 화소는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계와 경계 사이가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계단 사이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사라지게끔, 부드럽게 사라지게끔 경계를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경계가 스무스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걸 안티 알리아스 또는 안티 알리아싱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안티 알리아싱을 계산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학자 이름에 따라서 붙게 돼 있어요. 그 중에 그 캔물롬이라는 얘가 가장 경계가 또렷합니다. 이건 나중에 스케치업 들어가서 확인해 볼 겁니다. 근데 반드시 이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안티알리아싱이 뭐야 그러면 이렇게 경계를 보정해 주는 명령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안티알리아싱을 끄고 원을 그려서 색칠해보고 안티알리아싱을 켜고 원을 그려서 색칠해보세요. 그리고 확인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싱글로 한 줄, 싱글 컬럼 한 칸, 한 줄, 한 칸 이렇게 선택해 놓고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한 줄, 한 칸만 그려지는 거, 이렇게 한 줄, 한 칸만 그려지는 거. 네, 별로 의미는 없고. 자, 한번 해보기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이 부분, 여기 라쏘 트리오. 먼저 라쏘라고 하는 건 올감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하면 드래그하는 대로 이렇게 셀렉트 합니다. 이게 라쏘 트리입니다. 드래그해서 내가 영역을 드래그해서 그 영역을 만드는 것,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폴리거널 라쏘입니다. 얘는 클릭하는 겁니다. 이걸 써요. 우리는 주로 이 폴리건 라쏘를 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Shift 더하기 Alt 빼기. 그 다음에 처음 그릴 때 Shift 키는 사각형입니다. 아니, 수직, 수평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 마그네틱 라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그네틱 라쏘요. 마그네틱은 여기 어디 갔나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을 쫓아가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따라서 이동하면 돼요. 그러면 경계를 따라서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동으로 선택이 들어가요. 이걸 마그네틱 라쏘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매직 원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매직 원드 여기 톨러런스 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톨러런스요.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택하는 영역이 많아집니다. 이 값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선택하는 영역이 작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클릭할 겁니다.
그런 클릭한 부분에 어떤 색이나 뭐 명도나 이런 값이 있겠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동일한 명도 혹은 채도 혹은 휴 값을 이용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요만큼 선택됐어요. 만약에 얘가 다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36. 똑같은 자리를 클릭합니다. 더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제가 여기 톨러런스 값을 100으로 합니다. 그럼 더 많이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하는, 즉 그걸 마술 지팡이 또는 매직 완드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사진을 가지고 와요. 여기 가구의 색깔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다고 가구를 바꿀 수는 없고 사진만 찍어 와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최대한 확대해서 라sso 툴로 클릭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경계를 클릭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로 색칠을 하는 겁니다. 선택하고 오파시티 낮추고 그리고 이제 색칠을 살며시 하면 두 번 리터칭 하지 않고 정확하게 경계만 선택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어떤가요? 얘만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현장 가서 사진 찍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색상 좀 바꿔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자, 여기 나머지 5개의 의자의 색상도 다 바꿔보세요.